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을 만나 올 한 해 중점 추진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천시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저평가된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7호선 연장과 GTX G노선 유치 등 철도 시대를 본격 개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당 GRDP가 경기 북부 1위인 포천시. 백영현 포천시장의 올 한 해 중점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 백 시장은 포천 철도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공사가 시작된 7호선 옥정 포천 노선은 2030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옥정에서 우리 포천시 경계 109에 대해서는 착공이 됐고, 우리 포천에서 송우리를 거쳐서 대진대학교 포천시가 소재한 지역까지의 어떤 209, 309는 올 3월 달, 5월 달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제 착수가 됩니다. GTX G 노선도 포천시의 올 한 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천 숭의와 KTX 광명역, 서울 논현 등을 거쳐 포천을 잇는 GTX G 노선. 포천 지역 사회의 수건으로 지난해 10월 지역 시민사회는 GTX G 노선의 추진을 염원하며 포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G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포천시는 올해 GTX G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2월 달, 3월 달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서명부를 가지고 국토부, 기재부 이런 중앙부처를 찾아서 정말 절실한 그 우리 시민들의 바람, 균형 잡힌 수도권 GTX 건설을 위해서 GTX G 노선이 꼭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과 한 신년 대담은 오는 17일 오후 9시 헬로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1일 새벽 5시 2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모텔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이 시작된 객실과 집기류 등을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모텔은 휴업 중이라 객실에 숙박 중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모텔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 천일홍축제와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2025년 경기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경기 대표 관광축제는 경기도가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양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도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축제를 단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 콘텐츠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청 빙상단 소속 차민규 선수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차민규 선수는 지난 10일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김주로, 조상혁 선수와 함께 출전해 개최국인 중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우리 시 소속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빙상단 지원과 함께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3월 열리는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5 LGT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상위 13개국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전 세계 컬링 팬들이 의정부를 방문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 이후 나타난 현상인데 전세보증보험 한도까지 줄어 월세화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 이후 늘어난 월세 거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이 집계한 2024년 확정일자 중 수도권 월세는 모두 93만 9,300여 건, 지난 2021년 약 65만여 건이던 수도권 확정일자 월세건은 2022년 92만 6천여 건으로 급증한 뒤 최근까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 증가를 주도한 것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수도권 월세 거래량 비중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2019년 34.1%였다가 전세 사기 여파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최근까지 44%대로 올랐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훨씬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9년 42.3%에서 2022년 56.5%로 늘더니 지난해 70% 가까이까지 육박했습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월세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로서는 비아파트 유형의 주거 시설들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1억에서 2억 원대의 시장에서는 종전의 전세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폭증한 보증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춘 비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다시 112%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이 검찰과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0일 인천공항 본부 세관과 공조로 국제우편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내로 밀수된 케타민 2.9kg을 적발해 압수하고 밀수 수령책 2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령책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중 화장실 내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과 대마를 수거하고 인근 공원에 묻어 숨겼던 운반책 1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는데요. 범행을 도운 또 다른 1명까지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케타민 2.9kg과 필로폰 3kg, 대마 1.5kg 등 모두 7.4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요.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 인증 위반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등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6개 철도 노선에서 연간 발생하는 1,000억 원 규모 적자를 해소하고자 150원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인상한다며 적자를 이유로 서민들의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의정부,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별내선 등 6개 노선의 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84억 5천만 원을 들여 원도심 공원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설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연수구 2곳과 남동구, 계양구 각 1곳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휴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동구와 미추홀구, 서구, 중구 일대 노후공원 6곳의 놀이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평구 공원 3곳에는 맨발 산책로를, 계양구 공원 10곳에는 세족시설과 휴게시설을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11일 가축 방역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98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동물 방역 위생 시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물 방역 위생 시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동물 방역 분야에는 646억 원을 투입해 구제역, 럼피스킨, 탄저, 기종저 등 21종 예방 백신을 지원합니다. 또 양돈, 양계, 양봉 135개 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초소 운영비 지원,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 등 다양한 방역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그의 부임을 축하하고 한중 지방 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로 지난달 27일 주한 중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날 다이빙 대사는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인천시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은 인차이나 포럼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방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함께 인차이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중국 교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교한 지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총 23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옹진군 대청 초중고등학교와 동구 창녕초등학교, 강화군 길상, 서도, 하점초등학교 등이 개교 100년을 넘은 것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계의 주장을 인용해 일부 학교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보통학교로 학제를 개편하면서 애국심 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존 소학교의 흔적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본격적으로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른바 인성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이 담긴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자료와 함께 보급합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맞춤형 인성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유하거나 교원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I+ 만남 드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교제와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24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커플 축제와 공공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나만의 결혼식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문화예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3개 시, 8개 읍면동에 걸쳐 있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 주민공동체,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오는 14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